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규훈입니다. 직류 발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자여자 방식의 분권 발전기까지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한번 복권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복권 발전기의 복은요, 우리가 남녀 복식 혼합 경기, 배드민턴, 탁구와 같은 그런 복식 경기에 사용하는 복자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복권 발전기는요,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 그리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앞전에 우리가 직권 발전기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린 이것을 분권 발전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권 발전기는요, 결국 직권 발전기와 분권 발전기가 함께 이루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권 발전기는요, 이 복권 발전기 안에서도 그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입니다. 게다가 이것을 나누는 구분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요, 이 구조에 따라서, 이 복권 발전기의 구조에 따라서 그 종류를 한번 나뉘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권 발전기를요, 한번 두 개를 그려보았어요. 그럼 우리 이제 여기다가 직권 계좌를 넣어주면, 여기도 직권 계좌를 넣어주면 우리는 분권 계좌와 직권 계좌가 함께 있는 복권 발전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직권 계좌를 넣어줄 건데 어디에 넣어줄 수 있냐? 첫 번째로 여기에 직권 계좌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직권 계좌가 이곳에 위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요, 이 분권 계좌가 이 직권 계좌를 기준으로 안쪽에 있죠. 그러니까 직권 계좌가 분권 계좌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권 발전기를요, 우리는 분권 계좌가 안에 있다 해서 내분권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직권 계좌가 분권 계좌 안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분권 계좌가 직권 계좌를 품고 있어요. 우린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분권 계좌가 밖에 있다 해서 외분권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에 따라서 내분권과 외분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운전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데 한번 간단하게 이 내분권을 가지고 한번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여자 방식이죠. 자여자 방식. 그렇기 때문에 잔류자기에 의해서 첫 번째로 전기자에서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전기자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요, 우리는 전기자 전류 IA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자 전류는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분권 계좌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IF다라고 하고요. 이 분권 계좌의 저항을요, 제가 RF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전기자 전류가 또 이쪽으로도 흐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곳에 흐르는 전류, 직권 계좌에 흐르는 전류를 나타내야 하는데, 우리가 이미 분권 계좌에서 전류를요, IF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권 계좌에 흐르는 전류를 IS, 여기서 S는요, 직렬의 그 시리얼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직권 계좌의 저항도요, RS라고 하고요. 이곳에 흐르는 전류를 IS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쭉쭉쭉 흘러가지고 이렇게 부하에 흐르게 되면은 이곳은 부하 전류 I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단자 전압 V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부하가 있을 때 단자 전압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밑에다가 단자 전압 V는 이 전기자에서 만들어낸 유기기전력에다가 전압 강하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기자 전류 IA의 전기자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에다가, 그리고 직권 계좌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 그래서 IS 곱하기 RS만큼의 전압 강하를 빼주었을 때, 유기기전력의 전압 강하를 뺐을 때
그 나머지가 바로 단자 전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요, 제가 하나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로로 묶고요, 전압 강화를 하나로 묶고 이것이 플러스가 되면요, 앞전에 있던 식과 동일해지겠죠. 이 식이 뒤에서 굉장히 유용한 공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압 강화를 소문자 2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관계식들도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한번 해보시면 스스로 다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외분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발전하시면 다 그 관계식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 이 구조에 따른 분류에서 시험에서는요, 무엇을 물어보냐면 시험에서 이 복권 발전기가요, 이 복권 발전기를 내가 복권 발전기를 직권 발전기로 만들고 싶어. 복권 발전기를 직권으로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복권 발전기를요, 이번에는 분권 발전기로 운전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복권을 직권으로, 복권을 분권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것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조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복권을 직권으로 한번 바꾸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분권 계좌 있죠? 이 분권 계좌를 개방시키면요, 외분권도 마찬가지로 이 분권 계좌를 개방시키면 지금 이 회로는 없는 부분이죠. 그럼 지금 이 복권 발전기는 직권 계좌만 있는 직권 발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복권을 직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분권 계좌를 개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복권을 분권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이곳에 분권 계좌가 있고요, 여기도 분권 계좌가 있는 복권 발전기일 때 이것을 이번엔 분권 발전기로 운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번에는요, 이 직권 계좌를 여기 이 외분권에도 직권 계좌를 단락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그냥 이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짧게 이어주게 되면은요, 지금 발전기를 보시면 어때요? 모두 분권 발전기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복권을 분권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직권 계좌를 단락한다. 이것이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복권을 직권으로 할 때는 분권 계좌 개방, 그리고 복권을 분권으로 바꿀 때는 직권 계좌를 단락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에 따른 분류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떤 걸로 분류를 할 거냐? 바로 자속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볼 겁니다. 자속에 따라서 분류를 할 건데 우리는 이 내분권을 가지고만 한번 해볼게요. 외분권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내분권만 가지고 비교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속에 따라서 분류를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단락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다시 직권 계좌까지 그려서 한번 복권 발전기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복권 발전기는요, 분권 계좌와 직권 계좌가 있죠. 그래서 이 분권과 직권 모두 자속을 전기자에 공급해서 유기기전력을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분권 계좌에서 만드는 자속을요, 파이1이라고 하고요. 이 직권 계좌가 만드는 자속을 파이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분권 계좌와 직권 계좌가 만드는 자속이 서로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방향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같은 방향이라면 자속이 더해지겠죠. 그러면 더 큰 유기기전력을 만들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번에는 이 분권 계좌에서 만든 자속과 직권 계좌에 의한 자속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면 서로 상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자속이 서로 더해졌을 때 우린 이것을 가동 복권 발전기라고 하고요. 반대로 분권 계좌와 직권 계좌의 자속이 서로 상쇄가 되면은 우린 이것을 서로 빼진다 해서 차동 복권 발전기
차동 복권 발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동은요. 가동은 이 전체 자속 파이는요. 전체 자속, 이 전기자에 공급되는 전체 자속 파이라고 하는 거는요. 분권 계좌에서 만든 자속 파이 1에다가 직권 계좌에서 만든 자속 파이 2를 더해준 게 되겠죠. 반면에 이 차동 복권 발전기의 전체 자속 파이라고 하는 거는요. 분권 계좌에서 만든 자속 파이 1에다가 직권 계좌의 자속 파이 2를 빼준 게 바로 전체 자속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끔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을 물어보냐? 이 꼭 파이 1에다가 파이 2를 빼야 하나요? 우리가 이 직권 계좌에서 분권 계좌에서 만든 자속을 빼주면 안 되냐? 파이 2 마이너스 파이 1도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요. 이 분권 계좌에서 만든 자속이 주자속이 되고요. 그리고 직권 계좌에서 만든 자속이 보조 자속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권 계좌에서 만든 자속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주 계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자속이 훨씬 더 커서 반드시 파이 1에서 파이 2를 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동과 차동으로 나뉘었어요. 그런데 이 가동 복권 발전기는요. 다시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복권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우리가 외부 특성 곡선 많이 나타내 보았죠. 여기다가 외부 특성 곡선을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이 외부 특성 곡선은요. 바로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할 때 이 가동 복권 발전기는요. 그 경우가 3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곡선이 3가지가 그려지게 돼요. 자,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보면요. 이 내분권에서 제가 지금 단자 전압에 대한 관계식을 한번 나타내 보았죠. 우리가 이 부하 전류가 커진다라는 거는요. 부하 전류가 커지게 되면은요. 이 직권 계좌에 흐르는 전류 IS가 커진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 전압 강화에서 IS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손실이 전압 강화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이 직권 계좌의 전류가 증가를 하면 파이2도 증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동 복권 발전기는요. 전체 자속 파이는 파이1 더하기 파이2라고 했었죠. 이때 파이2가 증가를 하면요. 이 전체 자속 파이도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전체 자속이 증가를 하니까 만들어내는 유기기전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럼 단자 전압 V는요. 이 유기기전력이 증가를 하니까 이 유기기전력이 증가하고 이 전압 강화도 증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단자 전압은 이 유기기전력도 증가를 하고 전압 강화도 증가하니까 이 단자 전압이 증가하는지 아니면 감소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유기기전력의 증가량이 이 전압 강화의 증가량보다 더 크면요. 이 단자 전압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전압 강하의 증가량이 이 유기기전력 증가량보다 더 크다면 이번에는요. 빼지는 게 더 크니까 단자 전압은 감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의 증가량이 서로 같다면 이 단자 전압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요. 이 가동 복권 발전기는요. 첫 번째로 과복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복권이란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족복권으로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나씩 정리를 하면요. 과복권은요. 유기기전력의 증가량이 이 전압 강화의 증가량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단자 전압이 증가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 평복권은 마찬가지로 유기기전력의 증가량과 이 전압 강화의 증가량을 비교를 할 건데 이 둘이 서로 완전히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복권은 단자 전압이 일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족복권은 이 똑같이 유기기전력의 증가량과
그리고 전압 강화의 증가량 중에서 이 전압 강화의 증가량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 복권 같은 경우는요, 단자 전압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요, 우리가 외부 특성 곡선을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과복권을 먼저 나타내 보겠습니다. 과복권. 자, 과복권은요, 이렇게 처음에 부하 전류가 0일 때입니다. 0일 때. 0일 때는 우리는 부하가 개방된 상태죠. 부하가 개방됐다라는 거는 이곳에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무부하 단자 전압은요, 결국에 이 유기기전력이 그대로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무부하 단자 전압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무부하 단자 전압에서 이제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부하 상태라는 거겠죠. 그럼 먼저 과복권은요, 과복권은 무부하 단자 전압보다 단자 전압이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할수록 더 커지게 되는 이러한 곡선을 띠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유기기전력의 증가량이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할수록 자속이 증가해서 단자 전압이 상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평복권입니다. 평복권은요, 제가 기준을 한번 정해 볼게요. 자, 이 축을 기준으로 이때 전류가 전격 전류 IN이라고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 평복권은 여기 무부하 단자 전압에서 출발을 해서요, 다시 이렇게 전격 전류에 도달을 했을 때, 그때 전격 전압이 이 무부하 단자 전압과 완전히 동일한 상태, 우린 이것을 평복권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적어 볼게요. 먼저 과복권도 적으면 여기가 과복권이고요. 두 번째 주황색으로 이 주황색 곡선이 평복권 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족 복권이 있겠죠. 부족 복권은요, 부하 전류가 증가할수록 전압 강화의 증가량이 더 커지니까 단자 전압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번에는, 자, 이렇게 부하 전류가 0일 때 무부하 단자 전압에서 출발을 해서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할수록 이 단자 전압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를 띠는 걸 우리는 부족 복권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차동 복권 발전기가 있어요. 이 차동 복권 발전기는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하면요, 파이2가 증가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차동 복권 발전기는 전체 자속이 파이1에다가 파이2를 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2가 지금 증가를 하면요, 전체 자속은 감소하게 돼요. 그럼 전체 자속이 감소하니까 유기기전력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유기기전력도 감소하고 전압 강화도 감소를 하니까 얘는 둘 다 감소하니까 단자 전압은 훨씬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동 발전기는 그냥 감소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차동 복권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을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훨씬 이 부족 복권보다 훨씬 가파르게 전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차동 복권 발전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차동 복권 발전기는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 이렇게 중요하니까 다른 색깔로, 자, 초록색으로 할게요. 차동 복권 발전기는요, 이렇게 전류가 증가할수록 전압이 같이 떨어지는, 오히려 우리가 전류가 증가를 하면요, V는 IR에 의해서 전류가 증가를 하면 전압도 증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차동 복권 발전기는요, 이렇게 전류가 증가를 하면 전압이 감소하는 형태를 띠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수하 특성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족 복권도요, 지금 전류가 증가를 할 때 전압이 감소하는 수하 특성이 있는데, 이 차동 복권이 더 수하 특성이 더 뚜렷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하 전류가요, 여기서 더 증가하면 우리가 분권 발전기처럼 이런 식으로 전류가 증가를 하면 이렇게 소전류로, 종래에는요, 소전류로 흐르게 되는 정전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동 복권은요, 그 감소하는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일정치를 넘게 되면요, 그 전류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이러한 정전류 특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를 보시면요, 지금 외부 특성 곡선까지 한번
나타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교재 밑에를 보면 용도가 있어요. 용도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적어보면요. 이 과복권은 이렇게 단자 전압이 부하 전류가 증가할수록 커지죠. 그래서 우리는 과복권을요. 승합기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평복권은 전압이 일정하죠.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전압 발전기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전압 발전기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부족 복권은요. 부족 복권은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족 복권보다 더 가파르게, 더 빠르게 전압이 감소하는 차동 복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족 복권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차동 복권은요. 차동 복권은 지금 수하 특성이 있고 정전류 특성이 있었죠. 이렇게 전류가 일정해지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접용 전원에서 이 차동 복권 발전기를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지금 교재 밑에를 보시면요. 전압 변동률이란 것이 있어요. 이 전압 변동률은요. 뒤에 있을 동기기 그리고 변압기에서 더 자세하고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고요. 지금 이 복권 발전기에서의 전압 변동률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 용어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전압 변동률이 무엇이냐? 지금 교재에도 적혀 있죠. 전격 부하에서 무부하로 했을 때 이 단자 전압의 변화를 백분율로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압 변동률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직권 발전기를 한번 그려보았어요. 이 직권 발전기를 한번 운전을 해볼 건데 간단하게 이렇게 전기자에서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지면은요, 유기기전력에 의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직권 발전기는 전류가 모두 동일하게 흐르게 돼서요, 이 단자 전압, 이 부하에 단자 전압 V가 걸리게 될 겁니다. 이때 단자 전압은요, 이 전기자 저항 그리고 계자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를 뺀 만큼 유기기전력에서 전압 강하를 뺀 만큼 걸리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유기기전력에서 만든 전압을 제가 110V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전기자 저항에서 발생한 전압 강하를 제가 5V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계자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도 5V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자 전압은요. 110V에다가 유기기전력 110V에서 전압 강하 5V를 2개 빼주시게 되면 그 값이 100V가 되죠. 이게 바로 부하에 걸리는 단자 전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하가 있을 때 단자 전압, 다시 말하면 전격 전압이죠. 이렇게 전격 전압 Vn이 100V다라고 하고요. 100V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부하를 한번 무부하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부하 상태라는 거는 이 회로에서 개방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개방을 한 상태에서 그 사이에 단자 전압, 무부하 단자 전압은 우리는 무부하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압 강하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만들어낸 유기기전력이 그대로 개방된 곳에 걸리게 돼서 무부하 단자 전압은요, 110V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무부하 단자 전압 V0는 110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전압 변동률은 이 무부하 시 단자 전압이 기존 전격 전압에 대한 변화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전압 변동률이라는 거는요, 전격 전압 Vn에다가 이것분의 무부하 단자 전압 V0 마이너스 Vn을 해서 변화량이죠. 이게 V0 마이너스 Vn이 변화량이고 이것에 대한 백분율을 해준 게 바로 전압 변동률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Vn에다가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Vn이 100V죠. 100V이고 분자는 V0 마이너스 Vn이니까 110 마이너스 100이 되고 이것에 백분율을 곱해주면요 10%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전압 변동률인데 그러니까 이 전격 전압을 기준으로 이 무부하 단자 전압이 얼만큼 증가했냐 이게 바로 전압 변동률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격 전압이 무부하 단자 전압보다 10% 증가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 지금 교재 밑을 보시면요. 이 전압 변동률의 부호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압 변동률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분자의 무부하 단자 전압이 이 전격 전압보다 더 커야 되겠죠. 당연히 더 커야지만이 여기가 더 커야 더 큰 값에서 작은 걸 빼야 플러스가 나오고 반대로 무부하 단자 전압이 전격 전압보다 작으면요. 이 값이 마이너스가 돼서 전압 변동률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전압 변동률이 플러스인 것을 보시면요. 타여자, 분권, 그리고 부족 복권, 차동 복권 발전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외부 특성 곡선을 보시면요. 타여자, 분권, 아니면 뭐 차동 복권 발전기, 부족 복권 발전기는 전부 이렇게 외부 특성 곡선, 가로가 부하 전류고 세로가 단자 전압일 때 그 특성 곡선이 이런 식으로 부하 전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이 무부하 단자 전압이었죠. 그리고 어떤 정격값일 때 그때 전압을 Vn이라고 한다면 그때 V0가 Vn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고요. 나머지도 이렇게 평복권은 무부하 단자 전압이 전격 전압이랑 같으니까 0이 된다라는 거고 반대로 직권이랑 과복권은요. 직권이랑 과복권은 좀 중요하니까 외부 특성 곡선을 나타내면요. 이런 식으로 가로가 부하 전류 그리고 세로가 단자 전압일 때 여러분들이 이 직권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지금 무부하 단자 전압 이 지점이죠. 무부하 단자 전압이 어떠한 지점에서 전격 전압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전격 전류가 증가할수록 전격 전압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압 변동률에서 이 분자 Vn이 더 크니까 그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복권도 이렇게 전격 전압이 더 커서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복권 발전기는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개념 확인 한번 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직류 발전기에 계좌철심의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기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거는요. 바로 타여자 방식만의 특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타여자 방식인 발전기, 타여자 발전기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고요. 다음 2번은요. 직류 분권 발전기를 역회전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기자가 이렇게 있어요. 전기자가 있고 우리는 이 전기자를 회전시켰을 때 유기기 전력을 만들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때 역회전은 이 전기자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전 방향을 반대로 했을 때 이 분권 발전기, 다르게 말하면 자여자 방식에 해당하는 직권, 분권, 복권 발전기는요. 발전을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잔류자기를 소멸시켰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발전을 할 수 없다가 됩니다. 다음 3번. 직류 분권 발전기를 서서히 단락 상태로 하면 종래에는 어떤 상태로 되는가? 우리는 직류 분권 발전기를 서서히 단락 상태로 하면요. 원래 기존에는 단락 전류라는 큰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이 분권 발전기는 수화 특성에 의해서 소전류로 도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소전류가 흐른다가 되고요. 다음 4번. 가동 복권 발전기의 내부 결선을 바꿔서 직권 발전기로 사용을 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내분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복권 발전기를 제가 직권 발전기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분권 계좌를 개방했었죠. 그래서 분권 계좌를 개방시킨다가 되고요. 5번은요. 이것을 분권 발전기로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직권 계좌를 단락시켰죠. 이렇게 직권 계좌를 단락시켰을 때 분권 발전기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권 계좌를 단락시킨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직류 발전기의 마지막 개념이죠. 바로 병렬 운전입니다. 지금 이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요. 동기기의 병렬 운전, 그리고 변압기의 병렬 운전과 같이 이런 다양한 병렬 운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이 직류 발전기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배울 동기기, 변압기는요, 필기에서 출제도 많이 되고요. 심지어 실기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지금 배우는 거는 직류 발전기 병렬 운전이니까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병렬 운전이 가능한 발전기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병렬 운전을 하지 않은 발전기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병렬 운전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요, 한 대의 발전기로 용량이 부족할 때 우리는 병렬 운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로 이 발전기는요, 50만큼의 전기를 최대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때 부하가 원하는 전력량이 50만큼이라면 이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부하가 항상 똑같은 것만 요구를 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면 이 50만큼만 공급할 수 있는 발전기로는 부족하겠죠. 그럴 때 이렇게 병렬 운전이 안 되면요, 이 발전기를 떼서요, 100만큼 공급할 수 있는 발전기를 붙여야지 많이 공급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면에 병렬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똑같이 발전기가 50짜리가 있고요, 부하가 100만큼 필요로 한다면 이 경우는 그냥 50만큼 공급할 수 있는 발전기를 그냥 붙여주기만 하면 50짜리 2개로 우리는 100만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경부하에 대해서 효율이 좋게 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요, 이 발전기가 100만큼 공급할 수 있어요. 100만큼 공급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부하가 갑자기 경부하로 50만큼만 필요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50만 공급해주면 되는데 100짜리 발전기를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병렬 운전이 되면은요, 이렇게 부하가 50만큼만 필요로 한다면 50만큼만 필요하면은 이 경우는요, 50짜리 2대니까 그냥 한 대를 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50짜리로 50만큼 공급할 수 있으니까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예비기로 설치할 때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발전기를 수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50만큼 공급해야 하는데 그러면 얘는 수리하는 동안 나머지 한 대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반면에 이 경우는요, 얘를 수리해야 한다면 이 발전기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하에 전기를 공급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병렬 운전을 하게 되고요. 병렬 운전은 굉장히 장점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병렬 운전, 그냥 발전기만 달고 그냥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한 그 조건들을 지켜야지만이 우리는 병렬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묻는 것이 바로 병렬 운전 조건이 된다. 병렬 운전 조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병렬 운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조건들을 지켜야 하냐면 첫 번째로 단자 전압과 극성이 같아야 합니다. 극성이 같을 것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같을 것. 자, 그럼 먼저 단자 전압이 왜 같아야 하는지 먼저 볼게요. 이렇게 두 대의 발전기가 병렬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좀 지우고,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발전기에서 지금 유기기 전력을 만들었죠. 이 발전기를 A라고 하고요, 이 발전기를 B라고 했을 때 두 발전기 모두 유기기 전력을 만들 겁니다. 그럼 그 유기기 전력에 의해서 이곳과 이곳 사이의 전압, 그러니까 단자 전압을요, 제가 V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비발전기에 의한 전압을요, 이곳과 이곳의 단자 전압을 제가 V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병렬 운전이니까 병렬 회로죠. 그래서 이곳의 전압과 이곳의 전압이 모두 같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이 어떠한 이유로 서로 달라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단자 전압도 이 VA와 VB가 서로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달라진 전이만큼 전이차란 것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전이차에 의해서 전류는 전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예를 들어서 이 VA가 VB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요, 전류가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순환 전류는요, 이런 전기자 권선에 과열을 발생시키고 소손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자 전압이 같아야만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요, 극성이 있었죠. 극성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들어낸 유기기전력에 의해서 지금 이 단자 전압이 극성이 지금은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한다면요, 여기도 이 비발전기에 의한 극성도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로 갑자기 극성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단자 전압이 100V라고 하고 이 VB도 100V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이 100V 증가를 했고요. 이 VB도요, 여기서 여기까지 100V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과 이곳 사이에 지금 전이차는요, 200만큼의 전이차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까 단자 전압이 다를 때 순환 전류가 흐를 때보다 더 큰 200만큼 전이차가 나는 만큼의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럼 이 경우는요, 권선이 또 과열되고 소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자 전압과 극성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외부 특성 곡선이 우리가 배웠던 외부 특성 곡선이 약간 수하 특성일 것. 수하 특성일 것이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수하 특성은요, 이렇게 외부 특성 곡선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가로축이 우리는 부하 전류 I고요, 세로축이 단자 전압 V였었죠. 자, 그럼 이때 이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할 때 이 전압이 감소하는,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을 우리는 수하 특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외부 특성 곡선이 약간의 수하 특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병렬 운전 조건이 있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먼저 이렇게 수하 특성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전류가 증가를 하면요, 전압이 일정하게 감소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 말은요, 결국에 전력 P가 우리는 VI였죠. 그러면 전류가 증가했을 때 전압이 감소하니까 결국에 이 전력이 일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지금은 수하 특성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수하 특성이 발생하지 않을 때 이 경우를 가지고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렇다는 거는 이번에는 수하 특성이 없다라는 거니까 전류가 증가를 하면요, 전압이 증가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 발전기에 대해서 배웠었죠. 바로 대표적인 게 직권 발전기가 있었습니다. 직권 발전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권 발전기는 외부 특성 곡선이 지금 이렇게 여기가 전류고 여기가 단자 전압이다라고 한다면 외부 특성 곡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배웠죠. 자, 그럼 이때 무부하 단자 전압일 때보다 부하 전류가 증가할수록 전압이 커졌죠. 전압이 커졌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이 증가하는 직권 발전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권 발전기가 이렇게 전압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였죠? 바로 직권 발전기는 부하 전류와 전기자 전류 그리고 계자 전류가 같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하 전류가 증가할수록 계자 전류도 증가를 하니까 자속이 증가하게 되고 자속이 증가하면서 유기기전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압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는 이런 직권 계자를 사용하는 복권 발전기도 여기에 해당이 되었었죠.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이 중에서 과복권만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 시험에서 복권이라고 나오면요, 이 복권은 과복권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왜 안 되는지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볼게요. 지금 제가 이 발전기를요, 직권 발전기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렇게 계자와 전기자가 서로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요, 만약에 이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이 지금 발생을 하면 우리는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흘러서 지금 계자에 계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계자에서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자속이 발생을 했으니까 유기기전력이 더 커지게 되겠죠.
유기기 전력이 커지면 당연히 전기자 전류도 커지게 되고, 그럼 똑같이 계자 전류도 커져서 자속이 증가하겠죠. 그럼 유기기 전력이 계속 커지는 이런 반복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단자 전압, 이 유기기 전력에 의한 단자 전압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 이 VB랑 비교했을 때 단자 전압의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자 전압이 같아야 되는데 달라졌으니까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이 수화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수화 특성이 아니면 이러한 단자 전압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우리는 수화 특성이라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요, 2번에서 파생됐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이 부분은 좀 지우고, 자,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도 한번 같이 나타내 볼게요. 자, 세 번째로요, 교재에 뭐라 되어 있죠? 바로 용량이 같으면 각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이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용량이 같을 때와 다음 네 번째를 보면 용량이 다를 경우에는 퍼센트 부하 전류로 나타낸 외부 특성 곡선이 거의 일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다를 때 이 두 가지가 모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전기를요, 항상 용량이 같을 때만 사용할 수가 없겠죠. 다른 경우도 병렬 운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을 때와 다를 때가 있어요. 먼저 같을 때입니다. 같을 때는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외부 특성 곡선이 수화 특성이면 되는데 용량이 같다면 지금 이렇게 외부 특성 곡선에서 용량이 같으면 그 곡선이, 예를 들어서 이게 A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B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이 있는데 만약 용량이 같으면요, 그 특성 곡선이 같겠죠. 그러면 그냥 곡선이 수화 특성이면은 용량이 같을 때는 병렬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이번에는 용량이 서로 달라요. 당연히 다르면 그 외부 특성 곡선이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다를 수는 있는데 다르더라도 퍼센트 부하 전류로 나타낸 외부 특성 곡선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이 외부 특성 곡선은 다를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 퍼센트 부하 전류가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 퍼센트 부하 전류가 의미를 하는 게 바로 용량분의 전류에 대한 백분율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퍼센트 부하 전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 건데 이렇게 A, B 발전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부하가 150만큼의 전류를 필요한다라고 해볼게요. 150만큼 전류를 필요하고요. 이 A 발전기의 용량을 100이라고 하고 B 발전기의 용량을 한번 5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전기 기기에 있어서요, 이렇게 150만큼 필요하고 용량이 서로 다르다면은 반드시 용량이 더 큰 발전기가 일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이 A 발전기는요 100A만큼의 전류를 흘려 보내줘야 되고요. 반대로 이 B 발전기는 50만큼의 전류를 흘려 보내줘야 돼서 KCL에 의해서 여기가 150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퍼센트 부하 전류는요, 용량분의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 A 발전기의 퍼센트 부하 전류는 용량분의 100분의 전류 100A가 되고 여기에 100분율을 곱해주면요 1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퍼센트 부하 전류 B를 한번 보면은 B는 용량이 50이고 전류가 50이니까 여기에 100을 곱했을 때 똑같이 100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퍼센트 부하 전류가 일치한다면 이 외부 특성 곡선이 다르더라도 병렬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직류 발전기는요,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티박스를 보시면요, 아까 직권 발전기 그리고
복권 발전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요. 이렇게 직권 발전기면은 이런 식으로 단자 전압이 달라진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이곳에 그 사이에 균합선이란 것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 균합선을 설치를 하게 돼요. 이 균합선이 무엇이냐면요, 전압을 균일하게 해주는 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지었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직권, 복권 발전기일 때, 복권 발전기를 사용했을 때 만약에 내가 병렬 운전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균합선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 시험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이 직류발전기 병렬 운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조건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이 직류발전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직류발전기 끝까지 한번 함께 보았어요. 조금 어렵진 않았나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요, 뒤에 있을 직류 전동기는 훨씬 쉬우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수업도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